수열합과 일반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SN이라고 하는 애가 초항부터 이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들어가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이때 SN과 SN-1을 빼면 남는 것이 결국은 맨 뒤에 나와 있는 AN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둘을 뺐을 때 일반항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야. 이걸 모토로.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을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지, 그냥. 그래서 걔를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꼴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sn-1은 a의 n-1의 제곱 더하기 b의 n-1 플러스 c꼴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둘을 뺐을 때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나오게 될 텐데 얘랑 얘를 빼주면 A로 묶이고 N제곱에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B로 묶어주고 N-N 플러스 1 해주고 C는 사라질 거야. 따라서 A에 2N 빼기 1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건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a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sn 빼기 sn-1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할 때 일반항 자체가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a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요.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a. 우리는 저번에 요거 말고 그냥 바로 알아보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었어. 이 식에서 앞에 있는 부분을 미분하면 나오는 n의 개수가 d값이라 그랬지. 따라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걸로 문제를, 그러니까 an을 유도한다면 sn을 딱 보고 요거 미분해서 2a가 d값이니까 2an 한 다음 뒤에 상수항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a1 값을 구했단 말이야. 왜냐면 a1은 s1이니까. 그렇게 해서 뒤에 뒤에 상수항을 구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그냥 얘네들을 뺐을 때 나오는 결론으로 일반항 an을 구한다면 뒤에 상수항은 그냥 b-a가 돼요. 그래서 sn을 통해서 an을 찾으면 2an 플러스 b-a가 된다라는 것.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뒤에 상수항이 있을 때는 두 번째 항부터가 등차 수열이고 뒤에 상수항이 없을 때는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라 그랬지. 그런데 어차피 맨 끝에 있는 상수항 자체는 둘을 뺐을 때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끝에 상수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일반 항은 무조건 이렇게 적어 놓고 맨 뒤에 상수항이 있으면 그때는 n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붙이고 맨 뒤에 상수항이 없으면 그때는 이렇게 붙이는 거야. 알겠죠?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a로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596번을 보자. 나와 있는 형태를 보아하니 얘는 2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이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an 바로 들어가 보자. 그럼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18 이게 일반항 an이야. 맨 끝에 5 있으니까 당연히 2부터 시작이 될 거고 초항은 S1과 같아야 되니까 따로 구하셔야 되겠죠. 19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다면 기억 A2에서 A1을 빼면 마이너스 4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A2는 여기서 구해야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18 해갖고 그냥 10이 나올 것이고 A2랑 A1을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아니네요. 마이너스 9가 되죠. 네. 기억 틀렸고. 니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5항이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그걸로 그냥 봐주면 되는 거지. 5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 이거 맞는 말이고. 디귿. SN은 n이 4일 때 최대값 37을 갖는다. 라고 했어.
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n이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지? 이거 딱 보면 SN은 추계방정식을 이용해서 꼭지점의 x좌표를 찾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계산했더니 땅땅땅 4가 나오네. 4에서 최대값 갖는 거 맞죠? 만약에 얘가 4가 아니고 4.7이었어. 그러면 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얘기해야 돼? 5에서 갖는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구나. 답은 5번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지. S3이 있고 S6 빼기 S3 해주고 S9 빼기 S6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 원래 등차 수열이야. 그럼 그것에 대한 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들 또한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걸 바탕으로 597번을 풀어보는 거야.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 왜 기억이 갑자기 아니라 그러지? 기억이 왜 아니냐면 나와 있는 SN 모양을 봐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6이잖아.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A인 거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는 초항부터 등차 수열인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A1, A2, A3에서 그대로 이게 4, 5, 6이니까 A1 더하기 3D 그 다음에 여기서 A2 더하기 3D 이렇게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써도 괜찮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뒤에가 6 붙여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니까 이 S3 이런 걸 표현할 때 A1, A2, A3이긴 하지만 S6 빼기 S3을 표현할 때 여기에다가 더해서 A4가 나오는 게 아닌 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깨지는 거야. 이게 첫째 줄 내려갈 때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초항부터 등차 수열인 경우에만 이성질이 성립하고 요렇게 들어갔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보기인 거지. 이게 등비수열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잡으면 초항 곱하기 아래 n-1승 이렇게 일반항이 잡히겠지. 근데 그것의 값이 정수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럼 다시 이걸 좀 예쁘게 고쳐보자. 얘는 2분의 1에 3분의 1승으로 고칠 수 있지. 여기 알맹이. 근데 2분의 1의 3분의 1승보다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조금 더 예쁘죠. 고쳐주고 그 위에 n 빼기 1이 있으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 이렇게 곱하기로 들어갈 거야. 그렇다면 10 빼기 이게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들어가서 3분의 1에 n-1승 이걸 했더니 그 연산 결과가 정수였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럼 다시 쭉 그냥 계산을 해. 3에 30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결국은 지수가 31 빼기 n 2를 이만큼 거듭 제곱해서 정수가 되게 하려면 이 지수 자체가 일단 분수면 안 될 거 아니야. 분수면 루트가 들어갈 거니까. 그렇다고 음수여도 안 되지. 음수면 분모로 들어갈 거니까. 결국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자연 수여야 한다는 거지. 물론 0도 가능합니다. 2의 영승은 1이라는 정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만족되는 n값을 골라서 그것들을 더하란 뜻이야.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분자는 3의 배수가 되도록 세팅이 돼야겠지. 그렇게 찾으면 되지. 얘가 공비를 R로 잡아놨으니까 A1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A2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란 뜻인 거거든, 그냥. A1이 뭔지 모르는데 A2를 줬어. 아주 생뚱맞게.
R분의 1이겠지. 그래야 R 한 번 곱하면 A2가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은 R, 그 다음은 R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야. 그럼 이거는 R의 8승. 그래서 이들 사이에 관계가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밑이 R이잖아, 여기가. 그럼 로그 R에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다 더하기로 연결될 거고 요거는 이제 R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하나가 빠지겠지. 그럼 지수 쪽에 남는 게 뭘까 생각해봐. 1부터 8까지 더하면 뭐가 나와? 36? 거기다 한 개 빠지니까 35. 그럼 35 로그 R의 R이잖아. 35가 되겠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는 단서에 대한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건 거지. 그래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 그러면 초항이 A1, A1에 R 한 번 곱하고 A1에다가 R 두 번 곱하고 A1에다가 R 세 번 곱해서 총 4개의 항이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전부 다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100을 넘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내 수의 합이 가장 클 때, 그러니까 얘네가 가장 클 때 얘가 100 근처로 최대한 가까이 가게끔 공비를 잡아주는데 A 값도 초항도 1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으로 설정을 해줘야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는 저 말에서 초항이랑 R이랑 전부 다 튀어나오는 건 거지. 그래서 요거를 8로 잡아주고 8 곱하기 A가 100 근처가 될 수 있게 A를 끝까지 당겨. 그럼 이 값이 뭐가 돼야 되겠까? 12. 그렇지. A가 12가 돼서 저 8A 값이 96이 나오게끔 설정해주면 되겠지. 180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얘들아, A, EN이 등차면 A의 N도 등차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왜 아닐까? A, EN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A2, A4, A6, A8을 보란 얘기지. 그러니까 AN 수열이 따로 있어. AN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만 보란 뜻이야. 내가 얘를 1, 2, 100, 4, 마이너스 56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AN 수열을 거기서 짝수 번째 애들만 가져와서 등차를 만들 수는 있어. 하지만 원래 AN이 등차인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 AN과 AN 플러스 1을 곱했어. 그냥 곱해서 얘네가 뭐 등차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과연 AN이 등차일 것인가? 모르지? 몰라요. 수열의 어떤 항들이 연산으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얘네들이 갖고 있던 특징과 상관없이 새로운 특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얘를 유추하는 건 힘들어. 특히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는. 그럼 우리는 한 방에 리을도 들어갈 수 있어요. 리을. 둘을 곱한 게 등비면 AN이 등비다.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지. 등비 수열 초항 곱하기 R의 N-1승 얘가 진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로그 AR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로그 A고 두 번째 항이 로그 AR인 이 형태에서 얘를 로그 A 더하기 로그 R로 뜯을 수 있지. 그럼 얘에다가 얘로 바뀐 게 되니까 뭔가를 더한 거잖아. 등차 수열로 바뀌죠. 등비수열이었던 애가 로그의 진수로 들어가 버리면 그 애들은
공차가 로그 R인 등차 수열로 바뀐다고. 로그 AN이 등차면 그 위로 올라간 진수는 등 B였을 거라고.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거든. 등 B가 올라가면 등차로 바뀌는 거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니은은 원래 애들이 등 B 수열이었어 라고 원래 걸 먼저 제시했지. 그 원래 걸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애들을 이렇게 막 요리를 한 거야. 얘는 요리한 걸 먼저 제시하고 원래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원래 애가 등 B 수열이야. 그렇다면 나는 걔의 일반항을 잡아볼 수 있겠다. 초항 곱하기 아래 n-1승으로 잡아보자. 그렇다면 이 an 플러스 1 역시 등 B겠죠? 제 역시 등 B일 거야. 2 곱하기 a 아래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n으로 잡힐 것이고 얘 역시 등 B겠지. 3 곱하기 a 아래 n-1승. 걔네를 빼보래. 걔네를 빼면 아래 n-1승이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빼기 3a. 자, 내가 어떤 수열을 나열을 했을 때 얘의 지수의 n 빼기 1, 지수의 n이 나타나면 그건 등비수열이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의 일반항만 유일하게 얘의 지수의 n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초항이 얘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될 수가 있는 건 거지. 지금 얘가 2의 3승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5승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된대. 근데 양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소인수를 가지고 막 곱해서 만드는 거잖아, 약수를. 그러면 3승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하니까 2는 최소한 3개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2의 5승으로 나눠 떨어지면 안 되니까 2가 5개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성질을 만족하는 약수들은 2의 3승 곱하기 어떤 수 또는 2의 4승 곱하기 어떤 수의 형태여야만 한다는 건 거야. 그래야 이 성질을 만족할 수가 있으니까. 옆에 붙어있는 3은 10개까지 아무렇게나 갖다 써도 상관이 없지.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옆에 올 수 있는 게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부터 3의 10승까지인 거야. 그럼 그것들을 먼저 다 더해. 2의 3승으로 묶으면 1, 3, 3의 제곱부터 쭉 해서 3의 10승까지. 그 다음 마찬가지. 2의 4승 곱하기 이 옆에 3이 10개까지 올 수 있는 건 거니까 걔들을 쭉 더해. 쭉 더하면 3의 10승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약수 형태를 그냥 바로 인수분해해서 표현한 거죠. 약수를 다 더하는 형태를. 그럼 1부터 3의 10승까지 다시 공통인수로 잡히고 2의 3승 더하기 2의 4승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등비수열의 합이 들어가는 거지. R-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12 곱하기 3의 1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 5분의 1까지. 여기서 합이 나오고 곱이 나왔는데 이 곱의 형태에서 이걸 잡아보면 A1이 총 5개 존재하겠죠?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R은 1부터 4까지. 이게 32가 될 거야. 그래서 A1의 5승에다가 R의 1부터 4까지 더하면 얼마냐? 10? 얘가 32. 그럼 이걸 지금 2의 5승으로 바꿔주고 5씩 쳐내. 그럼 A1 곱하기 R의 제곱이 2. 이거 붙들고 가는 거지 그냥. 여기서 이 모양이 R-1분의 A1 R의 N승 빼기 1 이 값이 2분의 31이 나온다 라고 했고 요 모양 자체는 구하고자 하는 바가 공비가 R분의 1 꼴일 거니까 초항이 저거고 그래서 R분의 1 빼기 A1분의 1에다가 R분의 1의 5승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 위에서 통분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분 치고 이거 4개 들어가고 R 4승에 1 빼기 R에 1 빼기 R 5승에 A 1분의 1인데 지금 요만큼 모양을 대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 계산하면 A1 R 4승분의 1. 근데 이게 2A1 31. 2A1 제곱 R 4제곱에 31. 그럼 이게 2니까 여기가 쏙 들어가서 밑에가 2의 제곱. 근데 있지, 우리 617번이 그냥 계산을 두들두들 하다 보면 나오기는 하거든? 근데 너무 되게 거지 같잖아, 이게 계산하는 게. 그래서 하나 외울게요. 뭐냐면 tn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 tn이 a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의 합이야. 얘는 sn을 a1이랑 an으로 나눈 값이랑 똑같아요. 항상. 요거 한 변의 길이는 그냥 3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면 되죠. 초항 금방 구해. R1은 9분의 2가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R2부터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쭉쭉쭉 더해지잖아. R2에서 새로 생성되는 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붙는단 말이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근데 우리가 요걸 실질적으로 구해서 R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저 사각형이 생성되는 배경을 살펴보는 거야. 원래 큰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요 삼각형 내에 생성이 됐어. 그렇다면 새롭게 생성된 요 사각형은 과연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인 삼각형 내부에 생성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걔는 3분의 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길이로 들어가는 거야. 길이로. 넓이에 대한 문제지만 어차피 닮음으로 애들이 구성될 거기 때문에 얘를 담고 있는 삼각형의 한 변 길이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얘가 넓이의 비로 바뀌어야 돼서 1대 9분의 2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의 넓이 b는 1대 9분의 2야. 근데 그게 두 쪽 붙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에 생성된 사각형과 그 다음에 생성되는 사각형의 넓이의 b는 1대 9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9분의 4씩, 계속 9분의 4씩 줄어드는 애가 붙는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초항이 9분의 2고 공비가 9분의 4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내가 원하는 S8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1-R분의 A, 1-R의 N승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지.